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도 열심히 땀 흘리며 유튜브조차도 기억수를 검색해서 들어오신 많은 수험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 패그워드에 이어서 이번에는 다른 기억 전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 한번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기억술은 기억 전략은 바로 두문자법이라고 합니다. 두문자법 벌써 익숙하시죠? 어디선가 들어보셨고 이미 알고 있는 것 같고, 네. 하지만 오늘 끝까지 동영상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두문자법이라는 거는 머리 두 그럴 문, 네. 머리 글자를 모아서 암기하는 기억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거의 50%는 이미 끝났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아시면은 다 끝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미 익숙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선 역대왕 누구 계시죠? 네.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선 바로 인출이 되죠. 네, 예성 연중 인명선. 자, 요렇게 역대 조선왕 또는 화학에서 반응 정도였지 싶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칼카나마 아라천리 수구 칼카나마 아라철리 어쩌고 저쩌고 수구 수음 백금 이렇게 있었어요. 요런 것들을 우리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자, 이미 우리 두문자법은 익숙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렇게 소개를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문자법을 사용을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어떤 베네핏이 있길래 암기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두문자법은 기억해야 될 정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계속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억 용량에는 단기 기억의 용량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거를 맨 처음 이렇게 제시한 연구에서 이제 상징적인 숫자로 매직 넘버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했어요. 이제 이거 매직 넘버라는 거는 나중에 결국에는 지금은 매직 넘버가 몇 개다, 매직 넘버의 수는 더 적다, 많다, 이런 식으로 후속 연구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시카고 불스 그러면은 마이클 조던이 생각나듯이 이거는 되게 상징적인 숫자예요. 단기 기억의 용량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 용량의 한계는 7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2 9개에서 5개 정도다. 요렇게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9개에서 5개 정도 되는 용량을 조금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지 암기할 때 좋겠죠. 그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태정태세 문단세, 이거는 정보의 양이 몇 개죠? 지금 이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매직 넘버 일반적인 수준으로 이제 7개의 정보를 이 한 줄만으로 이미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이 두문자법을 통해서 두문자법을 그냥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반복 시연, 그리고 이제 음붙이기, 태정태세 문단세, 이렇게 음붙이기를 통해서 한 개의 덩어리 정보로 만든 거예요. 청킹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은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이제 뜻이 없기 때문에 청킹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1, 9 요거를 한 개, 세 개의 정보가 아니라 119 이렇게 해서 하나의 정보로 처리를 하는 것처럼 이거는 이미 너무 많이 상징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해왔기 때문에 한 개의 정보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반복이랑 음붙이기를 통해서 청킹을 하고 그래 압축돼서 기억해야 될 정보를 줄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정보를 압축하고 줄이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단기 기억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단기 기억에는 용량의 한계가 있고요. 단기 기억은 일반적으로 감각 기억, 그리고 작업 기억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감각 기억은 이제 눈이나 이제 시각 정보나 청각 정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정보들을 예를 들어서 요만치 감각 기억에 있는 감각 기억을 통해서 감각 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고 있는 공간에 있는 정보들을 계속해서 작업해서 처리를 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이 작업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맥락상 편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안 외우고 태조, 정종, 태정, 태조, 태종, 세종 이런 식으로 외우게 되면은 이미 요것들이 하나의 정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홉 칸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태정, 태세, 문단세로 태, 정, 태, 세, 문, 단, 세 이 정보들을 파지하는데 이미 메모리를 이만큼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보들을 처리를 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겨야 될 작업 기억은 한 칸, 두 칸밖에 안 남는 거죠. 굉장히 지금 램을 컴퓨터로 비유하자면 메모리를 지금 쓸데없는 데서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정작 중요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것들을 한 칸으로 압축을 해서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선으로 외워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9칸 중에서 2칸만 사용을 하고 이 7개의 칸들이 장기 기억으로 이 정보들을 옮기는데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억을 하기가 쉬워진다. 오케이. 기억해야 할 정보를 줄임으로써 우리가 단기 기억에 있는 내용들을 장기 기억으로 넘기기가 쉬워진다는 장점이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두 문자 자체가 하나의 큐가 됩니다. 단서가 됩니다. 단서가. 자, 우리 여러분 그 신서유기 뭐 이런 예능들 보면은 자, 뭐 연예인 얼굴을 공개하고 딱 한 글자만 준다든지 만화 캐릭터 공개하고 기억을 못하면 한 글자 힌트를 준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런 거죠? 한 글자만 봐도 그 정보를 통해서 인출이 되니까 그거를 단서로 인출이 되기 때문에 그 힌트를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태정, 태세, 문단세 요거만 인출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것만 보면 무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태조, 정종, 태종, 세종, 역대 조선 왕이구나. 이런 식으로 다시 단서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오케이. 두 문자 자체가 단서가 된다. 요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문자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까지만 하면은 다른 또 많은 유튜브 내용들과 똑같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또 배운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두 문자법을 조금 더 발전시킨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영미문학에 보면은 우리 어떤 그런 짤이 있을 거예요. 짤이 있는데 누가 한번 댓글에 혹시나 그런 분들이 찾으실 수 있는 능력자분들이 있으시면 링크 하나 주세요. 이제 여기에 미국 형님들이 묘비를 막 이렇게 자기가 어떤 I로 시작하는 문장 하나 해놓고 L로 시작하는 문장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앞 글자들을 모아놓으면은 I love you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이합법입니다. 이합법. 자, 요렇게 이거는 맨 먼저 시에서 나온 건데요. 이 합체 시. 다른 글자들을 모아놓으면 시가 된다 그래서 이합체 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온 방법이라서 이합법이라고도 합니다. 이합법. 네, 실제로 기억 전략 중에 하나고 학습 전략 중에 하나예요. 이 이합법은 두 문자를 이용해 의미 있는 유의미한 문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가 절대 까먹지 않는 정보 중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인지 전략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인지 전략에는 예를 들어서 시연, 조직화, 부호화, 정교화, 핵심어법. 자, 뭐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지금 이합법의 예시로 여러분들한테 들어드린 거잖아요. 원래는 이게 뭐 이제 책에는 뭐 다양한 순서가 바뀌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요거를 요 순서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여기에 두 문자를 한번 따보셨을 거예요. 시조부정핵. 시조부. 네. 남편의 이제 조부보고 이제 시조부라 그러죠. 시조부 정핵 뭐 이렇게 있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시조부 정핵심씨라고 외웁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요게 뭐 부정조핵시 이렇게 있으면은 아무 의미 없는 하나의 그냥 두 문자의 모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순서만 이렇게 유의미하게 잘 배열해주면은 시조부 정핵심씨라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의 뇌는 무의미한 정보보다는 유의미한 정보를 잘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패그워드도 단순히 정보들을 나열해서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우는 것보다는 의미 있는 이미지화해서, 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미지화하는 것도 청각적 정보 그리고 시각적 정보를 함께 사용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 이미지화를 해서 유의미하게 기억을 하면 훨씬 더 기억을 잘하게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이합법이 여러분들이 단순히 두 문자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기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뇌를. 자, 여러분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제 잘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 수험 생활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문자법에서 더 나아가서 이합법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